안녕하십니까. 고위과 연수사업실 김만수 과장입니다. 화면으로라도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2월 24일에 저희가 웨비나 활용 교육을 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업의 기본적인 운영 방안, 두 번째로는 저희 전체 사업을 다 비대면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활용이 필요한 통합 플랫폼 씨앗온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입니다. 오늘 대상이 되게 다양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참석해주신 기관들이 다양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시던 계속 사업 기관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저희 사업을 접하시는 신규 기관도 있으실 거고, 또 다양한 부처에서도 또 참여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틀을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저의 발표를 통해서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시던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전년 대비 달라진 점, 그 다음에 초청 연수 대비 다른 점, 뭐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운영 방안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전체 사업은 비대면수, 상반기에는 비대면수 추진 예정이고요. 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길라잡이를 개정하지는 못했고, 경비 규정만 PDF로 만들어서 배포드렸고, 그 다음에 연초에 한 3월 정도에 오늘 같은 그런 웨비나를 추진하면서 한글 파일 하나 해가지고 추진 양식을 한번 공유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길라잡이라는 큰 정돈된 자료로서 저희가 배포드리지를 못했었는데, 그거를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저희가 곧 온라인 연수 길라잡이 경비 규정 포함해서 완료된 것을 제작한 다음에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관련해서 제가 설명이 오늘 부족하거나 또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 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비대면 연수를 기본적인 추진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에 구축한 비대면 연수 통합 플랫폼 씨앗온을 전체적으로 사용해 주시게 될 예정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난 2월 24일에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지만 또 그 참석 인원 그 리밋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만약에 웨비나를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저희 코이카 유튜브 채널 씨앗TV에서 저희 녹화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추가적인 플랫폼 관련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국가 연수의 국가 배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전년도 실시했던 국가를 유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려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사무소와 연수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선정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선정해서 현재 이미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내드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약정을 조기 체결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담당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약정이라는 그런 기반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예를 들면 연수생 선발을 하고 실시계획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당장 연수생 선발이 많이 급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과정 운영서 먼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정 체결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상반기 내에 약정을 체결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어서 위탁 수행 계획서나 뭐 예산 파일의 제출 시점이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한 10월 시작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수 4, 5개월 전에 저희가 요청 드리니까 뭐 6, 7월 이때까지 내달라고 전년도에 요청을 드렸다면 올해는 그거보다 더 빨리 저희가 제출을 좀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씨앗온 교육은 지난 웨비나 영상을 참고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과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문의들에 대해서만 짧게 제가 플랫폼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일단 씨앗온은 LMS 학습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네이버 밴드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 안에서 자료 올리고 영상 보고 댓글 달고 소통하고 뭐 이런 그런 채팅방 같은 개념인데요. 근데 이 학습 관리 시스템이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학습에 포커싱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된 기능들이 이제 추가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막을 추가하는 기능이라든지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영상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팝업 퀴즈를 띄워준다든지 뭐 평가를 올린다든지 설문을 올린다든지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 밴드랑 비슷하지만 좀 더 학습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저희 플랫폼을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씨앗온.kr이라는 이제 주소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고요. 맨 앞에 월드 와이드 웹은 생략하셔도 포털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게 이제 R&R인데요. 이제 쉽게 업무 분장이지만 이 중에서 연수기관의 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플랫폼을 통해서 과정을 만들고 기획하고 연수생들 관리하고 연수생들이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연수생들이 잘 출석하고 있는지 출결 체크해 주고 이 모든 일련의 절차를 연수기관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기본 문의나 기능들을 다 숙지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수생들이 다양한 루트로 연수기관 쪽으로 문의를 주시겠지만 현지 연수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소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SNS 통해서 바로 연수기관 쪽으로 문의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응대는 연수기관 쪽에서 좀 관리를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유지보수 업체 쪽으로 넘기는 문의 같은 것들은 이제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나요? 이런 문의들은 사실 연수기관 쪽에서 좀 챙겨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안내 드린 대로 가이드 드린 대로 매뉴얼 한 대로 제공해 드린 대로 진행을 했는데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지보수 업체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연수생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아돈 관리자 계정 신청해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좀 주의사항 몇 가지 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양식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식이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냐면 그 중간에 보시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는 엑셀 자료에서 그 실수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이디를 만들 때는 특수기호를 넣으시면 안 되고 비밀번호를 만드실 때는 특수기호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걸 이게 반대로 생각하신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메모를 달아가지고 제가 수정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이 양식 참고하셔가지고 수정된 자료로 계정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실수하시는 게 저희가 붙임 샘플로 드린 양식 외에 자체 양식을 활용해서 활용 계획을 하나 더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활용 계획에 어떤 내용을 넣어주셔야 되는지는 제가 그 신청서란에 보면 밑에 샘플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 궁극적으로 저희 쪽에 제공해 주셔야 되는 정보는 그래서 올해 몇 개 과정을 하고 그 과정들의 LMS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계획을 자체 양식을 통해서 작성하셔서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과정을 여러 개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시청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문의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수사업실에서 각 과정의 담당자한테 이제 신청 문서를 송부하시게 됩니다. 뭐 공공기관이나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협력단을 아예 전자문서로 지정해서 송부하시기 때문에 뭐 담당자한테 굳이 보낼 필요 없고 그냥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기관인 경우에는 플로우나 웹메일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담당자에게 그 공문이랑 신청 양식을 이제 송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담당자를 통해서 처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정이 많은 경우에 그럼 누구에게 신청해야 되느냐 이런 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에 과정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개설하실 때도 하나 주의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파일을 올려서 강의를 만드시는 방법이 있고 유튜브 링크를 끌어와서 만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개 차이점을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영상 파일을 그대로 올리시면 연수생들이 그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상 자료가 배포되거나 이제 확산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유튜브에 올리신 다음에 그걸 링크를 걸어주시면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다운로드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나라별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이 영상 스트리밍 자체가 네트워크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라도 연생들이 자료를 먼저 다운받아가지고 좀 원활할 때, 인터넷 원활할 때 다운받아 놓고 어떻게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만약에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유튜브를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아돈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시아돈에서 이제 페이지 제가 몇 개 캡처했는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시아돈 자료실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서포트의 밑에 자료실 쪽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매뉴얼을 보실 수도 있고요. 이 맨 위에 새로 업데이트해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제 가이드라인 영상 목록이라고 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업로드해드린 영상 전체 제목들을 엑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쭉 보시고 나 이거 궁금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클릭하시면 하이퍼링크로 그 해당 영상으로 넘어가게끔 저희가 엑셀 자료를 만들어 뒀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참고하셔가지고 시아도 운영하실 때 도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캡처해 놓은 화면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재생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3분짜리, 2분짜리 영상으로 다 끊어가지고 필요하신 기능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발표 자료의 좀 더 메인 포커스일 것 같습니다. 절차인데요. 이제 큰 틀에서 절차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는 사업을 수원국이나 정부 부처 제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처들을 통해서 수요를 사업을 받아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업 계획이 이제 다 확정이 돼서 뭐 기재부나 예산, 국회 통과까지 다 완료가 되면 저희는 그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연수기간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연수기간이 선정이 되면 그 연수기관과 사업을 기획하고 실시하고 종료하는 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트너 기관들 같은 경우,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파트너 기관들의 경우에는 선정까지, 3번 선정까지는 완료됐다라는 전제 하에서 4번부터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시고 저희와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연초에 확정이 되셔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추진 협조 요청이라고 해가지고 사업 기본 정보를 담아서 공문을 송부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와 관련된 산출물 양식도 보내드리는데 그것을 기한에 맞춰서 저희 쪽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제출해 주신 자료를 협의해서 다듬어서 약정 체결한 다음에 그 약정을 기반으로 연수행을 선발하고 준비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종료랑 정산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제가 디테일한 정보를 좀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추진 협조 요청 단계에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사업 계획 확정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연수 일정이라든지 연수 몇 명인지, 연수 인원, 어느 나라에서 하는지. 예를 들면 다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조정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산출물 제출 기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행계획서, 뭐 예산 파일, 과정 안내서는 언제까지, 실시계획서 언제까지, 뭐 종료 정산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날짜 기한을 이제 적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양식과 길라잡이를 송부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추진협조 요청 공문이 나간 사업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길라잡이 최종 파일이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아서 그런 이미 공문을 받으신 곳들은 아마 길라잡이 그 경비 규정 부분 파트만 PDF로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해당 연수기관들, 전체 연수기관 대상으로 길라잡이 자료는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연수기관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연수기간을 협의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아마 담당자들을 통해서 막 초안 뭐 4-5개 안 내달라 뭐 이런 협의들을 이미 진행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 진행 중인 과정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맨 추진 요청 맨 1번에서 보시는 것 같이 기본 정보를 저희 담아서 공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연수 일정을 저희가 담아서 문서를 드리기 때문에 그 문서 일정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협의를 하고 초안 만든 다음에 사무소랑 협의해가지고 일정까지 확정된 것을 공문으로 저희가 송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수기간을 협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은 이 문서가 되게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관리표가 될 수 있겠죠.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되는지가 여기 다 써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플로우의 맨 위에 상단 고정해가지고 이 문서를 항상 보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과정별로 담당자가 플로우를 운영하시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요 하여튼 이 공문 자체는 되게 항상 좀 챙겨 보시면서 제출물 기한을 봐주셔야 된다. 요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안에 이제 산출물들을 잘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단계에서 제가 또 추가로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신규 기관 대상으로는 코옥스에서 컨설팅을 별도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제가 지금 오늘 좀 큰 틀에서 사업 설명, 절차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코옥스에서 추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꼭 신규 기관이 아니어도 계속 사업 기관이지만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뭐 변경이 돼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전혀 없다. 뭐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또 코엑스 통해서 이런 컨설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바람이고요. 보통은 이제 플로우의 프로젝트방에 초대되시면 거기서 이제 코엑스 담당자들이 다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 통해서 요청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는 이제 산출물 제출입니다. 저희가 아까 안내드린 것 같이 수행계획서나 예산 파일, 과정 안내서는 연수 실시 4-5개월 전에 요청을 드리고 있지만 늦게 시작하는 과정에는 더 빨리 요청드릴 수 있다는 점,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계획서도 저희가 초청 연수의 경우에는 한 달 전까지 저희가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드리지만 비대면 연수는 2.5개월까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별로 특성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빨리 받으셔야 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제작 업체를 선정하실 때 수의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고 입찰로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돈도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시계획서도 빨리 나와야 되고 돈도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체계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연수 실시 시에는
수행계획서나 실시계획서를 조금 더 초청보다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서를 그동안 저희가 문서로 다 접수를 해왔는데요. 올해 조금 변경된 것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전체 예산에서 예비비 제외 한 90% 상한으로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년도에도 저희가 연수 경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1, 200만 원 수준이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데 과정당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연말에 잔액이 남아버리면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이 2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이 불용 예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연말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실시계획을 관리할 예정이고 1차 손금액 드릴 때도 상한 리밋은 90%지만 그것보다 좀 더 가급적이면 낮춰서 실제로 필요하신 금액만 받아가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실제로 수령에 가실 때도 거의 실제로 쓰실 금액들을 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피드백은 전년도 회계 정산 검토 결과 보고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사실 비슷하게 연간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년도에 얼마를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보시면 올해 계획이 이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얼마를 쓸 것이다라는 계획이 좀 대략적으로는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1차 청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자라시다면은 뭐 저희가 약정액 실링 안에서는 정산 완료된 최종 집행액은 다 보전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가로 또 2차로 또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 종료 4주 이내에 저희가 결과보고서랑 정산보고서 제출을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사실 상반기나 좀 빨리 진행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9월, 10월은 연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4주의 기간을 풀어드리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1단계에서 말씀드린 추진협조 요청 공문에서 명시해드린 산출물 제출일을 계속해서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한 달 뒤 낸다라고 기억하시기보다는 그 추진협조 요청 공문에 저희가 언제까지 내주셔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문서 드리기 전에 사실 확인을 다 하거든요. 확인을 하고 거기다 이제 명시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제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기관의 역할을 제가 막 섞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간 내에 이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간 내 제출을 공문을 통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플로우라는 소통 채널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바쁘게 막 정산 진행하다 보면 결과 보고서를 이제 회계법인이랑 이런 데는 다 보내지만 저희한테는 공문으로 안 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 가서 뭐 필요하다거나 제출 시점이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 들어가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한 내에 공문을 통해서 최종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사업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식을 드리는 것을 임의로 많이 수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양식도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않으시고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올해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신데 양식 중에 전년도 평가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써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란을 통으로 날리기보다는 그냥 신규 과정이라 뭐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그냥 적어두시고 양식 자체는 살려주시는 게 저희가 일관된 양식을 관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급적이면 유선이나 이메일보다는 저희가 플로우라는 체계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플로우를 통해서 저희랑 소통을 해주시면 산출물 제출하고 조정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출물 제출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점 하나가 이제 이 비대면 연수의 경우에는 현지 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집체 교육을 할 것인지, 공가를 쓰는지 안 쓰는지, 뭐 IT 기가가 제공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획하시는 방향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연수 실시 이후로는 항상 현지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물 작성할 때는 현지의 상황이 어떤지를 저희가 정리해드린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산출물들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코엑스에서 이제 산출물들을 1차적으로 먼저 검토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안에서 산출물들 이렇게 쫙 올려주시면 코엑스에서 이제 검토를 해주시는데 거기 코엑스에서 먼저 1차 검토를 해주신다. 이런 건 먼저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안내드린 것 같이 항상 문서 자체 저희한테 산출물을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실 때는 공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공공기관, 정부기관은 전자문서로 주셔야 되고 전자문서가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공문 작성하셔서 플로우나 이메일 통해서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약정 체결입니다. 저희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약정을 체결하고 있고요. 네이버나 구글에 코이카 전자조달 시스템이라고 치시면 NEBID라고 해가지고 바로 맨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정을 체결하게 될 예정이고요.
아까 안내드린 것 같이 가급적이면 상반기 내에 약정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약정 체결할 때 필요한 그 자료로는 계약 이행 보증 증권이라는 자료가 필요하고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랑 공동 참여하시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 참여 약정서를 별도 양식으로 만들어서 같이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연수기관에서 이제 약정 단계에서 챙겨주셔야 되는 것은 약정 조달 시스템에 이미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등록이 돼 있으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용하실 수 있고 나라장터에 가입되어 있는 기관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통한 약정 체결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관에 대한 정보도 바뀐 것들 업데이트하는 것들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 뭐 대표자명이 바뀐다거나 그다음에 직인이 누락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체결될 때 문제가 항상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입하시거나 그 계정 관리를 상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관련해서 전자조달 시스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그 전자조달 시스템의 우측 쪽에 그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CS 쪽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 연락처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약정 체결을 하면 사실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컨펌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약정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 운영하다 보면 뭐 통역비나 번역비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제 오버해서 집행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경비 기준 안에서 전용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안에서 기준 안에서 자유롭게 좀 전용을 좀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금액 자체 규모가 약정액을 초과하는 규모로 가버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보전드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연수 집행하시고 연수경비 집행하시고 관리하실 때 약정액을 좀 실링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연수생 선발 단계입니다. 이제 선발 단계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과정 안내서를 이제 연수기간 초안 받아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사무소나 공간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선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연수생 선발에는 보통 3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 3달이 소요가 되냐면 여기 이그젠플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8월 1일에 과정이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7월 1일까지는 선발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수생들한테 LMS 가입도 안내하고 SNS 초대해가지고 언제 뭐까지 내라, 저희 국별 보고 언제 내라 뭐 이런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전까지 선발을 완료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선발 그 자체를 진행하는데 최소 6에서 8주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쳤을 때 12주에서 한 3달까지의 소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전 질의에서 하나 그 연수생 선발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달라는 문의가 있었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상세히 드리고 사전 질의 세션에서는 빼려고 했는데 세 번째 3단계 절차를 보시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본부에서 그러니까 연수기관과 코이카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과정 안내에서 CI 작성을 완료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문서로 사무소나 공간으로 송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소와 공간에서 그것을 수원 총괄기관으로 넘기고 수원 총괄기관에서 그것을 하위 수원 부처로 넘긴 다음에 거기서 연수생을 선발해서 이것의 역순으로 문서가 온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절차는 사실 나라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수원 총괄기관이 없는 나라도 있고 나라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 틀은 이렇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절차가 복잡하고 모든 것들이 문서로 진행이 되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절차이기 때문에 연수생 선발 절차가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수기관에서 CI를 작성하실 때, 그러면 연수생 선발에 있어서 주의하실 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과정 안내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자격 요건 부분들. 이제 결국에 연수의 결과가 어떤 연수생이 선발되느냐와 직결된다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수생을 선발할지는 결국엔 이 자격 요건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실수록 연수생 선발이 조금 더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면 이 CI 작성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피드백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연수기관에 또 해주셔야 될 것은 이제 선발된 연수생들을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처럼 SNS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데 저희가 비대면 연수 선발 양식에 보면은 SNS 잘 쓰는 SNS와 그 계정 아이디까지 같이 취합해서 결과를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생들이 선발이 되면 SNS 아이디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왓츠앱이든 뭐 텔레그램이든 다 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소통하시면서 원활하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수 준비 및 실시 단계에서는 사실 제 오늘 그 발표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워낙 큰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주요한 부분과 좀 안내드리고자 하는 것들만 좀 정리를 했고요. 그 외의 것들은 길라잡이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수 준비 및 실시 단계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은 실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실시 계획서를 이제 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경비를 청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는 이제 성금 청구라고 불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1차 경비 청구,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차 경비 청구를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양식을 보면은 경비 기준 양식을 경비 편성 양식을 보시면 엑셀 파일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뭐 큰 틀이 변한 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였을 때 이제 최종 편성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바로 앞에 제가 1차 송금액이라고 해가지고 추가열을 하나 더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약정 체결할 때는 이 1차 송금액 란을 작성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산 편성하고 약정 체결을 송금액 없이 체결이 가능하시고 약정 체결 편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시계획서 제출하시면서 경비 청구하실 때 그때 이 엑셀 파일의 송금액 부분에 얼마를 청구하실 건지를 명시하셔가지고 저희 쪽을 무서워하지 회신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수기관의 역할은 실시계획서를 저희 쪽으로 내주셔야 되고 1차 경비 신청 공문을 또 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실시계획서랑 청구 일정이 일정대로 착착 정리가 된다면 이 문서 두 개를 사실 한꺼번에 처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서 제출 시점 전에 얼마를 청구해야 되는지를 만약에 확정하신다고 한다면 경비 청구를 요청한과 동시에 실시계획서를 같이 거기 최종본을 붙여서 제출해 주시면 문서를 하나로 줄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시점 자체가 안 맞아서 실시계획서 먼저 내주시고 그 다음에 경비 청구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문서를 두 개 주셔야 되는 상황이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준비하셔야 될 게 올해부터 시아돈을 쓰기 때문에 시아돈 계정 미리 신청하셔서 플랫폼 안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SNS 같은 것도 관리해 주시고 강사 섭외하시고 통번역 섭외하셔가지고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 촬영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연상 업체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연상 업체를 공공기관,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영상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에 사업을 기획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연수가 실시가 되면 관련 경비들을 집행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가 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전 코옥스에서 추진하는 사전 OT를 좀 적극 활용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초청 연수의 경우에는 연수 OT를 연수 첫날 딱 한 번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연수는 연수 OT를 총 2번 합니다. 사전 OT라는 것을 저희가 코옥스를 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연수생들이 사실 LMS나 SNS, 그 다음에 이 온라인 환경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원활한지 확인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연수 시작하기 전에 한번 모아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전 OT를 하고 있고, 코옥스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분명 연수기관의 롤도 있습니다. 연수기관 쪽에서 안내해 주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잘 준비하셔서 사전에 연수생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 사전 OT를 잘 준비하셔서 해주시기를 좀 적극 권고를 드립니다. 이 사전 OT가 잘 운영이 안 되면 나중에 결국에 실시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옥스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맞지만 연수기관에서도 이 사전 OT를 적극 활용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좀 잘 기획하셔가지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권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헷갈리실 수 있는 분 추가로 첨언을 드리면 현지에서 저희가 집행되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집체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지에서 뭐 호텔에 돈도 내야 되고 일식비도 제공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코이카 사무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사업 종료 및 정산인데요. 결과보고서는 정산보고서를 저희가 추진의 협조 요청 단계에서 그 요청드린 그 시점 밖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법인의 1차 검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그 연수 경비를 정산하고 남은 경비를 반납하시거나 아니면 모자란 경비를 추가적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유가 있다면 종료 후 4주 이내에 저희가 이런 것들 제출을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과정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장 기본 제출 시점은 추진협조 요청 공문을 보면서 팔로우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플로우 프로젝트 방안에 회계법인 담당자분들이 계시고 그 안에서 또 보완 절차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플로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내정산을 위해서 10월 이후 시작하는 과정들, 9월, 10월 과정들은 제출 시점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고생하는 게 연말에 뭐 공공기관이신 파트너분들은 다 동감하시겠지만 연말에 정산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12월 초까지는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닫히는 시점이 12월 중순 넘어가는 시점으로는 뭐
돈을 드릴 수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맡기기 전에 가급적이면 11월 안에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남은 경비를 보내거나 다 받는 것까지 끝낸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초청 연수랑 다른 점은 이제 현지 정보 파악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현지 연수랑 사실 되게 비슷합니다. 비대면 연수. 그래서 현지에서 상황이 어떻고 코로나 상황이 어떻고 집체 교육을 할 수 있고 없고 뭐 IT 기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국내에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런 현지 정보들을 좀 잘 챙겨 주셔야 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집체교육 장소나 학습기기 임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산출물 제출 시기가 초청 연수랑 상이한 점 참고해 주시고 사전 OT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미리 체크해 주실 것. 그다음에 시야논뿐만 아니라 SNS나 줌, 유튜브 같은 것들을 또 추가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연수생들의 학습 관리가 좀 더 독려되어야 된다는 것 강조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초청보다는 연생들이 집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나 독려,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연수를 원활하게 추진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길라잡이 저희가 추후에 송부드릴 길라잡이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익숙하지 않으신 이제 시야논에 대해서 기능들을 좀 기본적인 기능들을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엑스 컨설팅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 비대면 연수나 통합 플랫폼 관련한 FAQ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질의들을 미리 아마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벌써 비대면 연수 추진한 지가 2년 가까이 되어 가기 때문에 많은 그동안의 사전 질의들이 있었고 답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FAQ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가시면 서로 또 소통이 좀 더 줄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를 저희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플로우로 소통 채널을 일원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출물 제출이나 그 약정 체결, 경비 지급 같은 것들을 조기에 처리하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지 정보 아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연수생 참여 독려 정말 중요합니다. 비대면 연수 연수생들이 집중을 많이 못하는 것 잘 아시죠? 그래서 SNS 통해서 이제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공고 드리는 방향은 이제 실시간 세션도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영상도 한 번에 막 2시간짜리 딱 올리기보다는 30분 단위로 쪼개서 중간에 쉬는 시간도 주시고 팝업 퀴즈도 좀 넣어주시고 하셔가지고 연수생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관 자체적으로 또 운영하실 수 있는 경비가 있으시다면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해 주시면 연생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업 관련된 정보는 저희 그 코이카 대표 홈페이지의 연수 사업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이 주요 사업 이쪽 주요 사업 하단 부분에 그 글로벌 연수 쪽으로 넘어가시면 맨 밑에 관련 자료들이 길라잡이나 모든 자료들이 여기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관련된 정보 확인하실 때 이 페이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